저는 박순덕, 올해 66입니다. 아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9일이 지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일어나는데 마음만 자꾸 무거워져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예전만 못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어놓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민수가 어릴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물을 아껴 써야 한다고 했던 그 앳된 목소리가요. 황급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며느리 미영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더군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어요. 미영이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퀭하니 들어가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역력해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걱정이 앞섰을 텐데 요즘엔 이상해요. 분명히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려요. 저 아이만 괜찮으면 되는 거냐는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어요. 미영이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많이 야위었더군요. 민수 죽고 나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연민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졌을까요? 미영이가 달걀을 하나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돌아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갑자기 짜증이 치밀어 올라왔어요. 오늘 민수 49일이에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수야, 우리 민수야. 벌써 49일이나 됐구나.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영이가 그날 밤 뭘 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못했는지, 왜 119를 더 일찍 부르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숨이 막혀왔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영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민수가 좋아했던 그 따스한 아침 햇살이요. 하지만 이제 그 햇살도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차갑고 서늘한 느낌이에요. 미영이가 달걀을 삶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미영이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민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새벽 운동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남편도 민수 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하지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미영이와 저를 번갈아 보았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물만 한 컵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축 처져 있더군요. 미영이가 삶아진 달걀을 꺼내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왜 한숨을 쉬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답답한 걸까요? 저는 미영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날 밤 뭘 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그런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야? 미영이가 갑자기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미영이의 눈에는 뭔가 간절한 표정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날 밤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뭘 말하겠다는 거야?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세수하는 물소리, 옷 입는 소리, 현관문 나가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요. 미영이가 달걀을 찬물에 담그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달걀 참 좋아했는데,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찔렸어요. 맞아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달걀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반숙으로 해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민수 이야기를 하다니, 진짜 그리워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미영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민수 얘기하지 말라고.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달걀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어요. 그 소리가 부엌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그 깨진 달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도 저 달걀처럼 깨져버린 건 아닐까?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미영이는 말없이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과의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럴까요?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미영이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불쌍해하고 원망하면서도 걱정되고 이런 감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 순간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온 걸까요? 이런 이른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 옆집 할머니였어요. 김할머니는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인데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손에는 음식이 담긴 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순떡아, 안 자니?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민수일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래요. 저희 집 앞을 지나갈 때도 발소리를 죽이고 말할 때도 목소리를 낮춰요. 저는 김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집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한눈에 아시는 거죠. 김할머니가 가져오신 음식은 북어국이었어요. 민수가 어릴 때 열이 날 때마다 해줬던 그 북어국이요.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것 좀 먹어봐. 기운 없어 보이더라.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입에 넣으면 모래 같고 삼키면 목에 걸려요. 그때 미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김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요즘 미영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해요. 특히 동네 사람들을요. 김할머니는 미영이를 보시더니 무슨 생각인지 표정이 묘하게 변하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데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도 많이 힘들겠구나. 할머니의 말에 미영이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김할머니는 미영이가 사라진 부엌 쪽을 바라보시더니 저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순떡아, 괜찮니?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수 죽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의 안부를 물어본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영이 걱정만 하고 저는 당연히 견뎌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그래, 울어. 실컷 울어. 김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왜 아무도 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김할머니는 휴지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덕아, 혹시 그날 밤 일말인데. 저는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김할머니도 뭔가 알고 계시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할머니의 말씀은 거기서 끝났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날 밤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미영이가 뭔가를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김할머니와 저는 동시에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미영이가 부엌 문 뒤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셨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순덕아, 내 몸 챙겨라. 알겠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미영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미영이는 정말 우리 얘기를 들었을까? 만약 들었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미영아. 네.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불안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말 들었니?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릇 떨어뜨리느라. 하지만 미영이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저는 미영이를 계속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순하고 착해 보이는데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민수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도 미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요. 그날 밤 정말 미영이는 최선을 다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미영이가 청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수야, 엄마가 꼭 알아내마.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민수 방으로 향했어요. 아직 그대로 둔 채로 있는 방이요. 문을 열자 민수 냄새가 났어요. 그리운 냄새였어요. 책상 위에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쓰던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그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하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안에 저희가 모르는 민수의 고민이 적혀 있다면? 미영이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영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혹시 일기장을 못 보게 하려는 걸까요? 그냥 민수가 그리워서. 저도 그래요. 미영이도 민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수 사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민수 방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서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한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면 민수가 늦게 들어오던 시간이에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고 들어올 때요.
그때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늦지? 밥은 먹었나?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걱정조차 그리워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 돌아온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문득 미영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울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요즘 미영이는 밤에 전화를 자주 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죽여서 조용히 해요. 혹시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미영이 방 쪽으로 가봤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역시 깨어있는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봤더니 정말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알겠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네. 그래, 나도 힘들어. 미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도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응, 맞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미영이가 저를 의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정말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일까요? 조금만 더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전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도대체 누구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뭘 참으라는 걸까요? 뭐가 괜찮아진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걷고 하지만 저는 미영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아침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미영아, 친정에 좀 다녀와.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미영이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네, 너무 여기만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미영이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뭐라고 할지 궁금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가서 좀 쉬어.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게 나을 때가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남편도 뭔가 눈치를 챈 걸까요? 결국 미영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몇 일만 있다가 오겠다고 했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떠나고 나니 집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으니까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수방으로 가서 일기장을 열어봤어요. 민수의 글씨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가끔 미영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미영이가 요즘 이상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줘. 미영이가 새벽에 전화를 자주 해.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봐도 친구라고만 해. 미영이와 싸웠다. 사소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라. 민수도 미영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정말 미영이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미영이와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 그게 민수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어요. 그럼 민수는 죽기 전에 미영이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민수 옷장을 열어봤어요. 민수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 옷들에서 민수 냄새가 났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저에게 쓴 편지인 거였어요. 언제 쓴 걸까요? 왜 주지 않고 숨겨둔 걸까요? 편지를 열어보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민수의 글씨를 보니 정말 그리웠거든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없을 때일 거예요. 갑작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엄마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미영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플 때도 밤새 간병해주고 엄마 아빠한테도 정성을 다해 모셨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미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은 미영이가 임신했어요. 아직 초기라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미영이가 너무 조심스러워해서요. 첫 아이라 불안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손자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미영이는 엄마한테 실망을 드릴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나 해서요. 엄마, 미영이를 따뜻하게 도와주세요. 미영이도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다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에요.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미영이가 임신했다고요? 그럼 지금 제 손자가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영이의 창백한 얼굴, 잠을 못 자는 모습, 밥을 못 먹는 것. 그게 다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입덧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던 전화 통화도 다르게 해석됐어요. 혹시 산부인과와 통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친정 어머니와 임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영이를 의심하고 미워하면서 정작 미영이가 제 손자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예정보다 빨리요. 저는 황급히 편지를 접어서 원래 자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어떤 반응을 할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벌써 왔니? 좀 더 있다 오지. 친정도 편하지가 않아서요. 미영이는 짐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미영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그리고 손목도 가늘어졌어요. 임신 초기의 입덧 때문일 거예요. 미영아. 네. 힘들면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미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갑자기 다정하게 대해서 당황한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지. 민수도 없는데. 그 말에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사실은 미영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였어요. 혹시 임신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뭔데? 편하게 말해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영이는 결국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영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의 편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영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미영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또다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네,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요. 네, 아기는 괜찮대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역시 병원과 통화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였고요.
저는 미영이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뱃속 아기에 대한 걱정까지. 그런데 저는 그런 미영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손에 약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순떡아, 이거 먹어봐. 기운나는 약이야. 할머니는 한약봉지를 내려놓으시면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얼굴이 좀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었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의 편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그랬어요. 그냥 좀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때 미영이가 마실 물을 가져왔어요. 김할머니는 미영이를 보시더니 뭔가 다른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영아, 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네. 아, 그냥 잠을 못 자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혹시 몸이 안 좋니? 김할머니의 예리한 눈빛에 미영이가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내가 보기엔 임신한 사람 같은데? 그 말에 미영이와 저는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김할머니의 눈은 정말 정확했어요. 할머니,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지? 임신했지? 김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미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영이가 직접 말하니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김할머니는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좋은 소식이구나. 순떡아, 손자보겠네. 할머니는 저를 보면서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언제부터 알았니? 저의 질문에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민수가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손자를 보지 못하게 됐다는 현실이 새삼 가슴 아팠던 거예요. 김할머니가 미영이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래도 민수가 남긴 선물이야. 얼마나 좋으니?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민수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미영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일찍 말씀드리면 혹시나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한 가족인데.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랐어요. 얼마나 혼자서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미영이 몸조리 잘해줘야 해. 특히 초기니까 조심해야 하고. 네, 알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김할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미영이가 임신했어요. 남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어요. 정말이야? 네, 아버지. 남편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민수가 알았을까?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수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모두 모여 앉아서 울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김할머니가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미영이 잘 보살펴드려. 할머니가 가신 후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무겁고 어두웠던 공기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할게. 너는 몸조리만 해. 괜찮아요,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안 돼. 아기가 중요해.
남편도 동의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너는 병원 다니고 쉬는 것만 생각해. 미영이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영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 방에 가서 사진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아빠가 될 뻔했구나. 엄마가 손자를 잘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민수의 사진이 평소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임신 소식을 안 후 며칠이 지났어요. 미영이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고 저는 집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병원에서 돌아온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아기는 괜찮지? 네, 아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미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진지한 목소리에 저도 긴장됐어요. 뭔데? 편하게 말해봐. 사실은 민수가 죽기 전에 저희가 싸웠어요. 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였어요. 무슨 일로 싸웠니? 아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기를 갖고 싶어 했는데 민수는 아직 이르다고 했어요. 미영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 얘기로 싸웠어요. 민수가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나갔다고? 네. 술 마시러 간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따라갔다면, 만약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민수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화가 나서 나간 밤에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럼 정말 미영이 탓일까요? 너 때문에 민수가 나간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정말 내 탓이구나.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민수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뭐해? 내 아들이 돌아와. 저는 미영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기까지 했어요. 미영이는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해 때문에 민수가 죽었어. 저는 남편에게 미영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남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미영아, 정말이야? 네. 죄송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한숨만 내쉬었어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구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럼 그날 밤에 119도 늦게 부른 거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전화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1시간이나 그 시간에 병원에 갔으면 살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저는 미영이에게 소리쳤어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여보, 진정해. 남편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진정하라고? 내 아들을 죽인 년한테? 미영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영아, 어디 갈 거야?
남편의 물음에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친정에 가 있을게요. 아기, 아기는 잘 키울게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분노했어요. 그 아기도 내가 못 믿겠어. 정말 민수 아이가 맞아? 어머니, 미영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임신한 몸으로 충격을 받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거짓말했는데. 미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짐을 다 싸고 나서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미영이가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끝난 것 같은 조용함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심해? 내 아들 죽인 년한테? 그래도 임신한 몸인데. 그 아이가 정말 민수 아이인지도 몰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 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민수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미영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미영이를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미영이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민수와 싸웠다고, 그 때문에 민수가 나갔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미영이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김할머니가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순덕아, 미영이를 너무 심하게 내쫓은 거 아니야? 할머니는 모르세요. 미영이가 뭘 했는지. 저는 할머니에게 그날 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들으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내보내는 법이 어디 있니? 그럼 할머니는 미영이 편이세요? 편이 아니라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서 할머니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어요? 내 아들 죽인 며느리를 품에 안고 있어야 해요? 순덕아, 진정해. 미영이가 일부러 민수를 죽인 게 아니잖아. 하지만 미영이 때문에 민수가 나간 거잖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덕아, 혹시 미영이 말고 다른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니? 다른 이유요? 응. 민수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말이야.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미영이가 아기를 갖고 싶어 했는데 민수가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보기엔 민수가 다른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 다른 걱정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순덕아, 민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친구들이요? 응. 민수가 마지막에 무슨 고민을 했는지 알 수도 있어.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민수 친구 번호를 찾아봤어요. 민수와 가장 친했던 준호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준호야, 이모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민수가 죽기 전에 무슨 고민이 있었니?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참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이모님께 말씀드려도 될지. 뭐든지 말해봐. 이모가 알아야 해. 사실은 민수 형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직장을 그만둔다고? 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자세한 건 말 안 했는데. 그럼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뭔데?
준호가 또 한참 망설였어요. 이모님이 화내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민수 형이 이모부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수가 아빠와 갈등이 있었다고요? 무슨 갈등?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이모부님이 민수 형한테 자꾸 다른 회사로 이직하라고 하셨나 봐요. 더 큰 회사로요. 저는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민수에게 그런 압박을 줬었나요? 그래서 민수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네. 민수 형은 지금 회사가 좋다고 했는데 이모부님은 계속 반대하셨나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미영이하고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빠와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날 밤 민수가 화난 이유도 복합적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이와의 다툼만이 아니라 회사 일, 아빠와의 갈등까지 겹쳐서요.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민수하고 직장 얘기했었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민수 친구가 그러는데 민수가 이직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민수가 너무 작은 회사에 다녀서 그래서 자꾸 이직하라고 했어? 미래를 위해서였어. 결혼도 했는데. 저는 남편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럼 당신도 민수한테 스트레스 준 거잖아. 나는 민수를 위해서 민수가 싫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민수가 그날 밤에 화낸 건 미영이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건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이 자꾸 압박해서 민수가 스트레스 받은 거잖아. 저는 남편을 원망했어요. 미영이만 탓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민수를 힘들게 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민수 방에 갔어요. 민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아빠가 또 이직 얘기를 했다. 지겨워 죽겠다. 나는 지금 회사가 좋은데 왜 자꾸 바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미영이도 요즘 예민하고 아빠도 자꾸 잔소리하고 집에 있기가 싫어진다. 회사에서도 일이 많아지고 집에서도 편할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민수의 일기를 읽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미영이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쳤던 거예요. 그럼 제가 미영이를 너무 원망한 걸까요? 미영이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미영이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미영이가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아파요? 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입덧이 심해졌어요.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기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영이가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만 해요. 그래요? 네. 민수 생각만 하면서 울고 있어요. 어머님께 용서받고 싶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미영이가 입원까지 할 정도로 아프다니. 그리고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니. 김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순떡아, 미영이 소식 들었니? 네. 입원했다고 해요. 그래도 가보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화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손자가 위험한데 안 갈 수는 없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미영이가 미워도 뱃속의 아기는 제 손자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이상한 건 있어요. 뭐가? 민수가 그날 밤에 화난 이유가 미영이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에게 민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와 남편과의 갈등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미영이만 탓할 일이 아니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가 났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미영이를 만나러 가기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는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야위어서 처음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는 또다시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미영아, 나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했어. 제가 먼저 사과하자 미영이가 더욱 울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도 힘들었을 거야. 혼자서 그런 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미영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가는지 몰랐어요. 아기는 괜찮니? 네, 다행히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 조심해야 한대요. 그럼 다행이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미영이가 미워도 손자는 소중했거든요. 미영아, 나한테 할 말 더 없니? 숨기는 거 없고? 미영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민수가 그날 밤에 편지를 하나 남겼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찾은 편지 말고 다른 편지가 또 있다고요? 어디 있니? 미영이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봉투에는 미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읽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미영아, 아까 너한테 화내서 미안해. 나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회사 일도 힘들고, 아빠도 자꾸 잔소리하고, 사실 나도 아기를 갖고 싶어. 다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야.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만약 내가 잘리면 어떻게 아기를 키우나 싶어서. 하지만 내 마음도 이해해. 우리가 좀 더 대화할 걸 그랬어. 집에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하자. 미안하고 사랑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미영이에게 화낸 게 아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걱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런 편지가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너무 화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민수는 돌아오지 않는데. 미영이의 말에 저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미영이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민수는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거구나. 네. 근처 편의점에서 이 편지를 사서 쓴 다음에 집으로 오는 길에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민수가 화해하려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였어요. 저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민수와 미영이가 싸웠지만 민수는 미영이를 사랑했고 화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사고가. 미영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오해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미영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고 뱃속의 아기는 내 손자야.
미영이도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었어요. 미영아, 네. 민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화해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그럴까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민수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퇴원 준비를 하면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미영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그냥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 네. 아기도 건강하게 낳을게요. 민수 닮은 예쁜 아기로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민수 닮은 아기라니.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오해하기 쉬운 존재라는 걸. 그리고 진실은 항상 복잡하다는 걸. 미영이만 탓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미영이도 남편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미영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무겁고 어두웠던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미영이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손을 대보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아요. 미영이가 신기해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어디? 저는 미영이 배에 손을 올려봤어요. 정말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우리 손자가 건강하구나. 네, 의사 선생님도 아주 건강하다고 하세요. 요즘 미영이는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 그 조심스럽고 불안한 모습은 사라지고 진짜 며느리 같은 편안함을 보여줘요. 김할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미영이의 배를 보시더니 박수를 치셨어요. 아이고, 배가 제법 나왔네. 몇 개월이야? 이제 5달 됐어요, 할머니. 그럼 성별도 알 수 있겠구나? 네, 다음 검진 때 알아볼 거예요. 저는 사실 성별보다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길 바라고 있어요. 민수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씁쓸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여보, 딸이어도 좋잖아. 그야 그렇지. 하지만 아들이면 민수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남편의 마음도 이해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오늘은 미영이와 함께 태교 음악을 들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아기에게 좋다고 해서요. 어머니도 같이 들으세요. 그래, 우리 손자한테 좋은 거라면 뭐든지 해야지. 음악을 들으면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민수도 클래식 음악 좋아했어요. 그래, 몰랐네. 네. 가끔 집에서 틀어놓고 있으면 같이 들었어요. 미영이가 민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니 기뻐요. 예전엔 민수 이야기만 나와도 우리 모두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그립지만 따뜻한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미영아, 아기 이름 생각해 봤니? 아직요.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면 뭐든지 좋아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손자의 이름을 제가 지어준다니.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민수 방에 가서 아기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민수의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아니면 딸일 수도 있고. 민수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빠가 되는 기쁨도 느끼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걸도 같이 봤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그리움이 더 커요. 그리고 미영이가 낳을 아기를 통해 민수가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검진을 받고 왔어요. 기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정말? 네.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하세요. 남편도 너무 기뻐했어요. 아들이구나. 우리 민수가 아들을 줬구나. 가족 모두가 기뻐했어요. 물론 딸이어도 좋았겠지만 아들이라니 더욱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이름은 정했어? 남편이 물어보자 저는 며칠 전부터 생각해둔 이름을 말했어요. 민성이 어때? 민수의 민의 별성자. 민성이요? 응. 민수의 아들이니까 민자를 넣고 별처럼 밝게 자라라는 뜻으로 성자를. 미영이가 좋아했어요. 민성이. 좋은 이름이네요. 민성아, 안녕? 미영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니 정말 태어난 것 같았어요. 우리 민성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할 텐데. 그럼요. 분명히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 아들 이름을 민성이라고 지었어. 어때? 마음에 들어? 바람이 살짝 불면서 커튼이 흔들렸어요.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너도 좋아하는구나. 우리 민성이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민수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민성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거예요. 미영이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니 더욱 끈끈해진 것 같아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덕아, 이제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 네, 할머니. 손자를 기다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야지. 슬픔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도 소중한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따뜻해요. 그리고 곧 태어날 민성이에 대한 기대로 가득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짜 행복이에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야, 고마워. 내가 남긴 선물로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민성이를 통해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머니가 되는 것, 민성이를 키우는 것, 미영이와 진짜 모녀가 되는 것. 모든 게 기대돼요. 민수는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성이를 통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요.